우선 다 설명할 거고요. 잊지 않아도 내용은.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은 거 마무리만 하면 네, 끝날 것 같아요. 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얘기. 84쪽에 3번. 84쪽에 3번. 이거 설명해 주지 않았냐? 너희한테 설명 안 해줬었나? 그때 요청할 때? 그러니까 수업할 때만 해줬구나. 또 82쪽에 3번, 4번. 82쪽에 3, 4? 3번, 4번. 네. 81쪽에 10번이. 81쪽에 10번. 11번이요. 11번. 83쪽에 10번. 83쪽에 10번. 네. 다음 여기도 인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선생님, 저 아까 거기 어디? 11번이 아니라 83쪽 11번이었어요. 아까 11번은 뭐냐? 우선 이따가. 뭐, 넘어가면 되니까, 얘기하다가. 또, 86쪽에 5번이. 86쪽에 5번. 89쪽에 네. 18번이. 18번. 네. 됐나? 여기까지도 인쇄를 해. 81에서 89. 우리 84쪽까지 아니었어요? 우리 숙제? 네. 언제나 있지? 맞아요. 84쪽까지였는데 여긴 뭔데? 레벨. 레벨로 내가 안 냈나? 한다고 하시죠? 아닌가?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뭐 해보죠. 자, 우선은 어디냐? 81페이지. 요 11번이 아니라는 거지? 10번만. 지면에서부터 뭐 초소 30m로 뭐 물체를 T초의 높이가 뭐 요거라고 나왔죠. 이 물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던진 지 몇 초 후냐. 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위에 말은 필요 없다 그랬죠. 요 위에 설명은 그냥 얘예요. 식 얘기한 거고, 얘가 지금 높이니까 얘를 높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면에 떨어지는 거니까 높이가 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30t-5t 제곱이 0이 되는 거여서 얘를 그냥 t로 묶으면 되죠. 네, 뭐 5t로 묶어도 되겠죠? 네, 5t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0. 그러니까 얘는 t가 0이고 얘가 t가 6이란 얘기지.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던져 올렸는데 지금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가 0초란 얘기인 거고 떨어진 게 여기가 6초란 얘기인 거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6초. 왜 지면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요런 문제는 뭐, 흔하게 좀 잘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문제여서, 높이가 몇 미터일 때 몇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높이 자리에다 그냥 미터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놓고 식을 가리켜주는, 네, 그런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는 좀 잘 나와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3번이요. 얘는 뭐야?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가 있는데 B는 A 플러스 C인 관계가 성립할 때
A랑 C를 더하면 B라고? 2차 방정 이게 서로 다른 두 분의 개수? 서로 다른 두 분의 개수? 판별식을 그냥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이 값이 뭐냐? 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게 B에다가 A 플러스 C를 대입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얘가 전개를 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근의 개수? 그럼 중분 얘기하는 건가? 한 개? 답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82페이지. 따라서 양수가 나왔어. 근데 얘가 A 더하기 B 같다가 될 수 없구나. 그 제가 답을 확인한 게 뭐냐면 이제 같다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같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 얘기가 없었으면은 양수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양수죠. 제곱하면.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한 개나 지금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 요 말이 써 있거든요. ABC는 서로 다른 세 실수다. 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는 A랑 C가 지금 같아서 0이 될 수 있는 건 0뿐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서로 다르진 않잖아요? 네, 0은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같다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수란 얘기야. 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 두 개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게 3번이었고요. 다음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은 뭐니?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때 전개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전개를 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bx 제곱 마이너스 10 루트 abx. 자, 이렇게 해서 x끼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x제곱은 내림차순을 해주면 a 마이너스 9b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루트 abx 그리고 뭐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0. 네, 뭐 이렇게 가로로 얘도 쓸게요. 자, 이렇게 썼는데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네,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판별식 쓰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식을 써도 되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란 얘기고, 자, 그래서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ab의 제곱이 될 거고, a는 a 마이너스 9b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을 하니까 얘는 25ab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 플러스 36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9b 제곱.
그래서 25AB에 지금 플러스 4A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AB에 플러스 9B제곱은요. 그래서 4A제곱에 마이너스 12AB 플러스 9B제곱은요. 인수분해가 그러면 2A, 2A랑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값을 쓰면, 네. 그러면은 2A가 3B니까요. 비례식으로 나타나면 A 대 B는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야 되니까 3대 2가 돼야 되네요. 근데 네. 그 짝수식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홀수식은 안 돼요? 돼요. 홀수식 해도 답 똑같이 나와요. 네. 상관없어요. 짝수식을 쓰든 홀수식을 쓰든. 홀수식은 짝수식, 홀수식 다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냥 계산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약분하고 그런 것만 추가되는 것들. 네, 홀수식을 사용하면.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다음 맞나? 이런 거는 좀 어렵죠. 네. 넘어갈까요? 여기 더 없나? 없네요.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에 가면 상점에서 티셔츠 가격을 정가에 X% 할인한 후 다시 X% 인상하였더니 지금 정가에 지금 4%가 됐다. 티셔츠 가격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티셔츠 가격은 니네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네. 문자로 정하셔도 되고 뭐 숫자로 정하셔도 되고 네. 자, 그거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1,000원 할까요? 네. 티셔츠 가격은 자, 그러면은 이게 원가예요. 원가가 지금 1,000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가는 지금 1,000원에다가 X% 할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1-100분의 1 X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 할인했으면 80%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할인 후에 다시 X% 인상을 했어요. 가격을 정가에서 잠깐만. 티셔츠 가격을 정가에서 X%를 할인했어. 정가를 1,000원으로 해야 되겠다. 원가를 정할 필요가 없네. 얘가 정가고요. 할인한 후 얘가 할인가고요. 이렇게 써야죠. 다시 X%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하였더니 정가의 4% 할인한 가격과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요거를 100%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몇 %인 거야? 이 그대로가. 네. 할인가 그대로가. 거기에서 X를 인상을 했으니까 원래 있던 할인가를 쓰시고 여기에서 인상된 건 전체 100에서 뭐 몇 % 이상한 거니까 플러스로 바뀐 것 뿐이죠. 네. 그게 이제 인상된 가격.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게 정가가 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원에 0.4% 할인했으니까 1,000원 곱하기 뭐 0.9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아까 뭐 얘기한 대로 1,000원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약분하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합차 공식을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1-10,000분의 1x제곱 이게 0.94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넘기면 네, 그러면 얘가 0.04가 될 거고 얘는 10,000분의 1x제곱이 돼서 만을 또 넘기면 400이 되겠죠? x제곱은 400이 되니까 x는 20%. 네.
요 문제는 좀 많이 중요해요. 네, 10번 문제는. 네. 어려운 거 내고 싶으면 2차 방식 활용해서 요거 자주 나와요. 네, 요 문제는. 그러니까는 요 방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0번은.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11번은 어느 달력에서 둘째 주 화요일 날짜와 넷째 주 목요일 날짜를 곱하였더니 336이 되었다. 넷째 주 목요일 날짜를 구하여라. 달력을 생각해 봐야 되나?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걷다고 쳐. 네, 자, 이렇게 걷어.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둘째 주 화요일. 네, 여기가 일요일, 월, 화니까 요 날이죠? 네, 요 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이면, 요 날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넷째 주 목요일 날짜가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가 X가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 요거는 며칠 전이었냐? 며칠 전이에요? 16일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X-16이 화요일이었을 거고 X가 목요일이었을 텐데 곱했더니 336 이게 식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36. 자, 이렇게 되고요. 336을 뭐 어떻게 나눠야 돼? 3으로 나누면 112.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몇이야? 56. 또 2로 나누면 28. 근데 16 만들려면 요렇게죠. 요렇게 하면 10이고, 요렇게 하면 28이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x는 28. 그래서 28일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1번. 됐죠? 그 다음 3번이요. 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줬는데 네, 다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식 두 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소금의 양식이랑 그 다음에 농도식. 근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고,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고, 이걸 그램이라고 표시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자, 먼저 소금의 양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소금의 양식은 100분의 10 곱하기 100g, 이게 요 첫 번째 식이었고, 물을 덜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100분의 농도는 10 그대로고 xg만큼 덜어냈고, 그 다음에 물을 넣었으면 100분의 0 곱하기 xg만큼 넣어서 얘는 소금물의 양은 100g이 이제 그대로 된 거고, 지금 이걸 정리한 게 소금의 양인데 이걸 정리하니까 10-10분의 1 x가 소금의 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농도를 이제 또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농도식을 똑같이 생각하신다면 이쪽은 농도라고 쓰면 100분의 지금 얘 소금의 양이 지금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10g이었으니까 원래가 10g이었던 거죠. 그래서 10g에 곱하기
지금 100을에서, 네, 그래서 농도가 10g이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100g 중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10g의 Xg을 지금 퍼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계산한 게 지금 소금의 양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농도식을 써서 한 것도 이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를 써야 돼요. 네, 나를 써야 되는데 나는 방금 전에 했던 소금의 양식을 그대로 좀 따라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그대로 따라서 해서 쓰시면 뭐가 바뀐 거냐면 요 식의 요 자리인 농도 자리가 얘로 바뀌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나를 식을 쓸 때. 자, 그래서 다시 원래 100분의 소금의 양식으로 하면은 이게 10-10분의 1 x가 되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이거 g이라고 쓸까? 뭐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100g이 이렇게 있는 게 첫 번째 있었는데 얘 똑같이 덜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100분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10분의 1 x가 되고, 네, 거기에 곱하기 xg만큼 덜어낸 거고, 네, 다시 물을 붓죠? 네, 그래서 물을 부면 또 100분의, 물은 농도가 0이니까 쓸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식을 변하지 않으려고 쓰는 거고. 네, 어차피 0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그리고 빼버리자. 네. 아니, 근데 농도로 가르쳐줬구나. 근데 농도식도 어차피 똑같아서 자, 농도로 쓰는 게 낫겠죠. 네, 써야 되는 게.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얘를 농도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g이 되는 거고 차이뿐이 없거든요. 네, 농도식으로 써야 되니까 가르쳐 준 게 농도여서. 그래서 100g 중에 지금 소금의 양 곱하기 지금 100을 해줬다, 농도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얘도 100g 중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5%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는 100분의 지금 농도가 2.5가 되고 소금물의 양이 100g. 뭐 이렇게 쓰면 뭐 소금의 양식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뭐 뒤에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변화는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셔서 100을 다 곱해주시고, 얘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를 100을 다 곱해주시고, 네, 그래서 전개를 하면 1000-10x에,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분의 1 x제곱, 이게 2500? 250?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10을 곱하겠죠. 얘는 마이너스 20x라고 생각하고 또 10을 곱하면 만이 되고, 마이너스 200x 플러스 x제곱은 2500이 되고, 그래서 다 넘긴다고 얘를 넘기는 게 낫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00x 플러스 7500.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를 인수분해를 150이랑 50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x는 150g, x는 50g.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50g은 탈락. 네. 그래서 답이 50g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50g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3번이었고요. 다음 6번으로 갑시다.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인 원기둥 모양. 자, 그러면은 원기둥을 그려야죠. 이 반지름의 2배라 그랬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얘가 R이면 얘가 2R이 되겠죠. 높이를 4cm만큼 줄이고 높이를 줄였어.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을 3cm만큼 늘렸어.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에 3cm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4cm를 줄였고요. 뭐 이렇게 됐어요. 용기를 바꿨더니 건널비가 506파이가 되었다. 이때 처음 용기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건널비니까요. 네, 식을 쓰면 r 플러스 3의 제곱파이가 밑넓이고 그게 2개. 그 다음에 둘레는 2파이의 r 플러스 3일 거고 이게 가로고 세로는 2r 마이너스 4 요걸 했더니 506파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뭐 2로 나누고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네. 2로 나누고 시작할까요? 그러면은 얘는 253 이렇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죠. 그러면은 뭐 파이도 없애죠. 파이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r제곱 플러스 6r 플러스 9고 쟤는 전개하니까 2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 플러스 6하니까 플러스 2r 마이너스 12는 253. 그래서 3r제곱 플러스 8r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256?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란 얘기죠. 봐야겠다. 네. 써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네, 자, 이렇게 돼서 3R이랑 R로 했고, 얘가 지금 3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돼요. 네. 그래서 반지름은 8.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 6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 방식은 좀 흔한 문제예요. 네, 최고 수준이라고 하기 조금 아쉬운 네, 그런 문제입니다. 6번은.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마시고 오세요. 다음. 자, 요거는요, 정리를 하란 얘기죠. 자, 어차피 구분모로 내려갈 거고, 거기에 루트를 붙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 해가 정수가 돼야 돼? 9가 있는데?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애는 무조건 9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네. 그래서 9의 배수가 돼야 되는 애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9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n에 먼저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9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21 들어가야죠. 21 들어가면 9분의 9니까요. 네. 그래서 9로 만들었고요. 9로 만들려면 이렇지. 그 다음은 18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12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7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는 3이 들어가야죠. 요거 더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답은, 또 있나? 근데? 없지 않나? 그래서 n값을 더하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더하면 33, 36. 답이 없는데? 이거 말고 되는 게 있나? 그 다음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자연수 들어가야 되니까. 27 들어가고. 아니지, 얘는 3이 들어가고. 없지 않나? 자, n값이 3분의 요거여서 n에 들어가는 게 30. 분자가 0이 돼도 되는구나. 0이 되는 것도 되네요. 네. 정수만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랑 안 했네. 네. 그러니까 n에 30이 들어가면 아예 지금 분자가 0이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수가 되는 거니까. 네. 1만 남겠죠. 네. 요거까지 되네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4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답이 4번이 아닌데? 너무 잘못 계산한 거야? n에 30, 그래,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0이니까. 맞고. n에 3 들어가면 27. 얘 안 되는구나. 루트가 남네요. 네. 루트 3이 되죠? 네. 얘가 들어가면, 얘 안 되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럼 얘가 18이 되면 루트 2 되니까 얘도 안 되네. 요거 두 개만 된다. 루트가 남네요. 쟤네들은. 3번이 답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레벨 1은 풀어도 되는 거네요? 뭐 내가 풀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으로는. 그냥 풀었으니까 한번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18번 해주시겠어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없나요? 자, 이제 2차 함수로 가야 되겠죠? 네. 자, 2차 함수에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함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푸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A가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형, 표준형 뭐 이런 거 바꾸는 것들, 그런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냐면, 뭐 여기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뭐 관계식을 그냥 쓸게요. 아까 그걸로. 자, 요거 모양일 때 얘 특징은 뭐였냐면 꼭지점이 0,0이어야 되고, 이 앞에 있는 얘가 꼭지점에서 PQ인데 여기 있는 P가 추계방정식이어서 0이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Q는 이제 최대 최소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요 교육 과정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어졌는데 내년에 다시 생긴대요. 네, 중학교 과정에서 최대 최소가. 근데 니네랑도 상관은 있죠. 고등수학 할 때 다시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는. 함수 부분을 할 때 다시 나오게 되긴 해요.
자, 우선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네. A가 음수면 네, 위로 볼록일 거고요. 요 자리가 꼭지점이 0,0인 거고,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대칭이 되는 선이 추계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 x는 0이 추계방정식이 되는 거고, 네, 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축보다 큰 거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는 방향이다.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 범위를 x가 0보다 작아야 되는 범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a가 양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반대죠. 네, 이게 증가하면 감소한다.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네, 증가하면 증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다 외워야 되는 얘기니까, 네, 이 부분은. 뭐, 다른 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y는 ax 제곱의 식에서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있죠? 네, 그러면 얘는 추계방정식은 똑같아요. x는 0 똑같은데 얘가 하는 역할이 1차 함수 생각하시면 되죠. b가 하는 역할이야. b.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 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ax 제곱에 플러스 2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그려놓은 모양이 있잖아요. 옆에 지금 얘가 모든 값들이 뭐 두 칸씩 올라간다. 근데 대표로 올라가는 애는 항상 꼭지점이 대표로 올라가는 거고, 네, 근데 꼭지점이 올라갔다는 의미는 다른 점들도 다 따라 올라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두 칸씩 올라가면 플러스 2의 의미를 갖는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 1이면 모든 점들이 한 칸씩 내려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져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0,q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운데 축은 똑같기 때문에, 네,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0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증가 감소도 똑같죠. 네, 변하지 않아요. 축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p가 하는 역할로 얘기를 해야죠. y는 a의 x-p의 제곱. 자, 요 모양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p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y는 a의 x-2다. 그러면 이동을 할 때에는 얘를 꺼낸 걸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값이 x가 2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한 게 추계방정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지금 요 모양일 때는 그냥 그대로 2,0이 꼭지점이 되겠죠. 자, 의미사고로 생각하면 이동하는 건 얘를 보고 이동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림이 똑같이 빨간색으로 있었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칸이 간 거죠. 예를 들어 식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때는 왼쪽으로 두 칸이 움직여서 그려진다. 똑같은 그림이.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게 y는 ax-p의 제곱이죠. 당연히 축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이 바뀐다는 얘기여서,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x는 2였죠 방금? 그러면 오른쪽에 x는 2보다 크다가 되고 왼쪽에 x는 2보다 작다로 당연히 x의 범위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죠? 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자, 표준형이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냥 식을 계산할 때
그 정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판단할 때, 네, 그 정도에만 사용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 2차 함수를 그리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형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표준형에 꼭지점이 PQ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림을 완성을 시키려면 무조건 표준형이 필요한 거예요. 대략적인 그림만 얘는 알 수 있지, 네, 완벽한 그림을 구하고 싶으시면 꼭지점이 꼭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꼭 바꾸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동하는 방식은 뭐 방금 PQ 움직인 거를 동시에 움직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증가 감소도 A 값의 역할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뭐 아무거나 좀 써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뭐 플러스 뭐 8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자, 그러면은 이 일반 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얘네 두 개를 묶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8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 중근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나누기하고 제곱한 걸, 네, 바로 1을 더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바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랑 얘는 곱해져서 꺼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얘랑 더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이 1,10이다. 추계방정식은 1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1,10에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자세하게 그림 그리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을 아셔야죠. 일반 형식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y절편. 그래서 이 자리가 0,8이 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요 점은 x절편. x절편은 y에다가 일반 형식에 0을 대입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숫자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뭐 루트 값으로 뿐이 계산을 못 하겠죠. 네, 근해 공식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우리가 필요한 점들을 구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꼭지점 하나, 뭐 y절편 하나, x절편 두 개, 뭐 이 정도 구해서 그리는 거야. 네,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 뭐 그게 이제 전반적인, 네, 이차함수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거는 모르면 풀기가 어렵겠죠. 네, 여기 있는 거는. 근데 다 진짜 기억 안 나? 잘 기억 안 나. 그럼 되게 힘든 단원이 될 거예요. 이 단원은 기억이 나야지 좀 쉬운 단원이 되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형 바꾸는 게 여기 나왔죠. 네, 표준형 바꾸는 게 요 방식으로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식 요게 나왔는데 원래 3학년 때는 굳이 이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3학년 시험 보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얘를 잘 사용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것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땐 좀 필요해요. 네, 왜냐면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리고 뭘 구하라고 얘기 많이 하냐면 고등학교 거 하다 보면 이 축구하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까지는 안 해오더라도 아니 뭐 안 해오도 상관없죠. 어차피 바꾸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좀 자주 나오니까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뭐 이 정도는 좀 외워놓고 사용하시는 게 좀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요. 네, 계산을 하실 때. 뭐 그 정도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참수랑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 이것도 고등과정에서 배우긴 할 건데요.
네, 이차함수가 2차 방정식이랑 연관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알아두시면 좋은 거긴 해서 원래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는 걸 그리잖아. 자, 그림이라는 걸 그리면 자, 뭐 얘가 지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얘가 x축이죠? 네. 근데 x축은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1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1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물어보면 뭐 x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1차 함수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y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 이건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은 얘가 x축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럼 얘는 y는 0이겠죠? 그러니까 x축은 y는 0이었던 거야. 네.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두 점을 지나는 게 보이잖아요. x축이랑. 네. 근데 이 x축이랑 두 점을 지난다는 의미는 요 식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y가 0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보면 2차 방정식인 거고 요렇게 보면 이게 y는 0이란 의미인 거고 요렇게 보면 2차 함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본 게 얘고요. 요렇게 본 게 얘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이 여긴 거죠. 네. 그러니까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지금 연립방정식을 한 거예요. 이 점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2차 함수에는 이렇게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x절편을 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방정식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어차피 y가 0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래서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사용해도 된다. 네.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의 개수 구하는 판별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양수면은 두 개고 서로 다른 두 실군이고, 네, 얘의 그림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점만 딱 만나면 그게 이제 중근이어서 네, 근이 한 개고, 얘가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이. 그러면은 만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몰라도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계속 할 때 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나오게 될 부분이어서. 자, 그래서 저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활용,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점들은 대략적으로 x절편, y절편, 꼭지점 이 4개 필요하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하든 좌표를 구하든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할 얘기가 딱히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좀 중요하죠. 개념 6번에 나와 있는 게 A가 하는 역할, B가 하는 역할, C가 하는 역할. 근데 아까 C가 하는 역할은 이미 얘기했죠? Y절편이에요. 얘가 하는 역할은. 자, 그러면 이제 A가 하는 역할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아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B가 하는 역할만 알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B가 하는 역할이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림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그려져 있냐, 포물선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이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더 많이 그려져 있죠. 네, 그러면은 A랑 B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이 왼쪽에 더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A의 B의 부호는 서로 같아야 된다. 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A가 B랑 같은 부호란 얘기는 A, B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의미인 거고, 네.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는 A랑 B를 곱했을 때 음수라는 의미인 거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냐. 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생각하시고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15번은 객관식으로는 뭐 거의 무조건 시험 보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어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A, B, C 부호를 결정할 수 있죠. A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수죠. 그 다음에 C는 여기니까 음수죠. 네,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으니까 네, 부호가 반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음수 맞죠. 네, A분의 C를 해도 음수 맞죠. C분의 A를 해도 부호가 다르니까 A, B, C를 다 곱하니까 양수 맞죠.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골라내는 방식이 뭐냐. 근데 요거 골라내는 건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라 그랬고 얘 모양이 뒤에 있는 얘가 멈췄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려면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X에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럼 요 모양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Y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1 자리에 Y 값이 몇이냐 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양수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려면 X에 1을 대입해야 되는데 1은 Y 값이 음수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는 없는 문제니까. 네, 객관식으로는 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셔라. 16번도 다시 한번 좀 하고 갈까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C가 양수네요. 뭐 C가 요 자리였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 네, 근데 A, B의 부호가 같으니까 왼쪽의 비중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된다. 답은 3번이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19하기. 네, 19하는 방식이 총 이제 4가지가 있죠. 밑에다 다시 좀 써보면 우리가 식을 구하는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꼭지점이랑 점이 주어졌을 때, 하나는 추계방정식이랑 점이 2개가 주어졌을 때, 하나는 점점점 3개 주어졌을 때, 일반 점을, 하나는 x절편 2개랑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꼭지점이나 축 다 그 표준형에서 P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무조건 표준형식을 써야 된다. 여기다가 꼭지점에다가 대입하고 점에다 XY에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3번은 일반형으로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고 4번은 표준형으로 대입해야 된다. 자, 이렇게 4번은 표준형이 아니죠. 절편형이죠. 네, 절편형으로 대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것만 구분하시면 뭐 풀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굳이 막 안 쓰셔도 돼요. 풀다 보면 그냥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17번을 보면 뭐 예를 들어 하나씩 풀어 드릴 거니까 얘는 보면 꼭지점을 가리켜 줬죠. 마이너스 2,3이고 점도 확인되죠. 0,-1이고 그러니까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X고 얘가 Y니까 표준형식을 그냥 쓰시고 PQ, XY 자리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A에 X가 마이너스 2고, X가 0이었고,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이고, Q가 3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3이어서 넘어가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를 구하면 A랑 PQ를 A, PQ만 대입하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일반형으로 전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개를 하셔서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래서 A, B, C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게, 자, 꼭지점이랑 점이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19번이 이제 축의 방정식이랑 점 2개 주어졌을 때, 자, 얘는 식을 표준형을 쓸 건데 축의 방정식 얘를 먼저 하는 거죠. 얘를 먼저 대입을 해 놓으시고, 얘를 이제 2번, 3번이라고 정하셔서 2번 대입한 식, 3번 대입한 식을 그냥 대입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8, 이게 16A 플러스 Q, 이렇게 2번식 하나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7,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A 플러스 Q, 이렇게 3번식으로 식을 만드시면 연립방식 하시는 거다. 그래서 위아래 더하면, 위아래 빼면, 그럼 마이너스 15가 15A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8이죠? 그래서 다시 AQ에 대입을 하셔서, 그럼 아까 꼭지점 했던 거랑 똑같죠? 전개를 하시면 된다. 근데 뭐 얘는 전개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Y절편 확인하라 그랬죠? 근데 Y절편 아까 일반 형식에서 C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8이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축의 방정식이랑 점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유형을 할 건데, 세 번째 유형은 점만 3개 가르쳐 줬을 때, 그때는 그냥 일반 형식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상 과정에서는 이렇게 C값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배운 게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만 배우셨기 때문에, 네, 미지수가 3개, 이걸 다른 숫자로 쓰게 되면 ABC가 3개가 나오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고등과정이어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C는 무조건 가르쳐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과정 할 때는 얘도 이제 다른 숫자로 바꿔놓겠죠. 미지수가 3개를 배우는 순간부턴. 자, 그래서 플러스 2라고 해놓고, 얘 1번, 얘 2번이라고 해놓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2 뭐 이렇게 우선 쓸게요. 자, 2번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2를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뭐 2로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어서 2A 플러스 B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얘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를 빼면 A는 1이 되겠죠?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고, 그리고 C는 방금 2였으니까 A, B, C를 다 구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A, B, C 자리에다가 다 대입하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 뭐냐 그랬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X고 얘는 Y니까 얘가 K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 플러스 2여서 답은 7. 네.
5번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20번 점 3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점 3개 주어졌는데 이게 절편형이죠. X절편이잖아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그냥 알파 베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0,2라는 게 주어졌죠. 그러면 아까 절편 형식을 쓰라 그랬고요. 이게 알파가 1이니까요. 네, x-1 부호 반대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니까요. x-4.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방금 그냥 알고 있는 점은 이것뿐이 없죠. 네, x에다 0, y에다 2를 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a가 되겠죠?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절편형이 제일 쉽죠? 식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 주시면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래서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플러스 2. 그래서 abc를 다 곱하래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2분의 5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을 어떤 걸 주어주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이렇게 4가지로 나뉘니까요. 네, 그 계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학교 시험 보거나 그럴 때는 뭐 이런 도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18번이나 뭐 이런 거 있죠. 19번, 20번, 뭐 21번 이런 문제들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1번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못 풀 것 같아서. 자, 21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좀 다양하게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21번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푸는 방식은 항상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네, 기준을 정해 주실 때 원점에서부터의 그 길이를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그 길이를 미지수로 정한다면 저는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a, 0이라고 이렇게 정할게요. 네, 그럼 a, 0이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면,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점을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식은 아래로 블록인 식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요 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요식을 또 먼저 쓸 수 있어요. 혹시 요식 쓸 수 있을까요? 위로 블록한 식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요식 쓸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칭인 건 보이잖아요. 위아래가. 그러면 얘 식은 A랑은 무조건 부호가 반대일 거예요. 지금 폭은 다 똑같으니까, 네, 뭐 숫자나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부호가 뭐가 바뀔 거냐? 네,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x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에서 y축보다 다 오른쪽에 있지 않아요? 그림이? 그러면 a랑 b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 돼야죠. 네. 이게 위로 블록식이에요, 지금. 네, 제가 왜 이걸 구하냐면, b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네. 요점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니네들이 보기에. 네. 그래서, 네. A의 좌표를 구하려고. 그래서 A의 좌표는, 요 길이를 A라고 정했으니까요. 요 식에다가 X에다 A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8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3a. 네, 이렇게 하면 이게 a의 좌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8분의 1로 묶어야 돼요. 자, 8분의 1로 묶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이 마이너스 8분의 역수에서 얘한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에 쓸 거는. 그래서 역수에서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3 요거 계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6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얘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얘랑은 곱해야 되니까요. 플러스 8분의 9 이렇게 하면 꼭지점이 됐어요. 제가 필요한 건 이 꼭지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추계방정식이 필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x는 3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추계방정식을 구했어요. 3이라고. 자, 추계방정식을 구했다는 얘기는 여기겠죠? 이게 x는 3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이시죠? 요 좌표도 보이겠죠? 3,0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린 요 길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저 길이가 지금 얘잖아요. A의 좌표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얘가 요 길이에요.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축이 여기니까 요게 여기 빨간색만큼이 A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그럼 3 빼기 A라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3 빼기 A랑 요 길이랑 같아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정사각형이어서. 정사각형인데 내가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4등분 한 거 아니에요. 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3-A랑 얘랑 같은 게 식이야. 이걸 쓰면 답이 제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8분의 1 A제곱 플러스 4분의 3A 이렇게 쓰셔서 8에다 곱하시고 자, 그러면은 8A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그래서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는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뭐로 되냐?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2로 되죠? 그러니까 A는 10이랑 A가 2가 되는데 네, A는 12는 말이 안 되죠? 네, 길이가 3 빼기 A를 해서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2라는 걸 구했고요. 자,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우리는 끝난 게 아니고 네, 길이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2니까 요 길이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2죠. 세로의 길이도 2고 2 곱하기 2니까 네.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기말고사 보시면 꼭 한 문제씩은 나올 거예요. 네. 어려운 방식으로 좀 나오는 거는 2차 함수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좀 풀 수 있는 거여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2번 한번 2번이 답이었고요. 네, 뭐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을까? 이제 뭐 해보고 합시다. 네.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중간에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몇 시야? 99쪽? 99쪽에 6번? 네. 자, 뭐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뭐 Y축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얘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써놓고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얘한테 m을 더하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얘한테 n을 더하면 되죠.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된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된 거야. 자, 이렇게 꼭지점이 됐죠. 그 꼭지점이 얘랑 일치한대잖아요. 근데 얘 꼭지점은 뭐예요? 얘 꼭지점 0,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 m이 3이 들어가야 되고 n이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두 개 더하니까 네,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이동시켰다 하면 식에다가 대입하지 마시고요. 꼭지점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대표하는 점이 꼭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걔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식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거 한 번은 네. 어느 걸로 해드릴까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문제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화장실 좀 다녀요. 네, 다녀오세요. 9번 어디 9번이에요? 99쪽에 9번 99쪽에 9번이요? 요거요? 자, 표준요거로 바꾸는 거 다시 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x제곱이랑 x만 보는 거고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죠. 그럼 얘는 x제곱이 되겠죠? 이 묶은 숫자를 역수해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애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되는 거고 1이죠? 더하고 바로 빼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다시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 뒤에 있는 애는 곱해서 꺼내고, 그러니까 곱해서 꺼내면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얘가 얘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p가 1이고 q가 5죠. 더하시면 답은 4. 2번이 답이에요. 이쪽에 22? 네. 네. 세개 쪽에 22. 요거요? 2요. 아, 22. 요거요? 자, 얘는 y는 뭐 요거의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 y축이 축이래잖아요. 네. a가 0이죠. 왜요? y축이 축인 모양은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가겠죠? 네. 네. 마이너스 3,0 지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모양식이 기본형이 y는 ax제곱 플러스 q예요. 네. 얘가 0이잖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a는 0인 걸 알죠. 네. y축을 축으로 한다고 얘기해서. 자, 그리고 지금 뭐 저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요 식이 얘가 지금 b인 거죠. 네. 요 자리 a는 0이었으니까 요거 쓸 필요가 없을 거고 여긴 1이고 지금 식대로 쓸게요. 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모양인 거예요. 네, 식이. 근데 마이너스 3,0 지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이라고 대입하면 되죠. 그럼 b가 마이너스 9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식이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9였던 거야. 네. 네. 답은 마이너스 9죠.
서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거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풀 수 있는데 왜 얘를 몰라요? 요 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보면 x제곱 앞에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y축을 얘가 y축인데 y축을 축으로 한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지금 0, 몇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0, q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근데 축이 0인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축이 0일 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 요 식이면 요 식을 쓸 수 있냐. 지금 요 쓴 식이 얘랑 똑같은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를 못하면 풀기가 어렵죠. 요 꼭지점일 때 요식 쓸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건데 x가 없잖아요, 위에 식은. 그러니까 a가 무조건 0인 거죠. q가 지금 b라는 것도 보이는 거고, 요 a 자리가 1이라는 것도 보이는 거고. 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을 다 확인했으면 좌표를 그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q가 몇인지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지. 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네. 99쪽에 11번이요. 자, 99쪽에 11번은 축의 방정식을 가르쳐줬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축의 방정식이랑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kx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그 남은 k제곱 마이너스 1은 밖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네, 그러면은 플러스 4분의 k제곱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그럼 바로 빼라 그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3 그대로 있고, 얘 인수분해하면 x-2분의 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3은 얘랑 곱해서 꺼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k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2k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네, k가 마이너스 2죠. 이해됐어요? 6번? 네. 자, y는 뭐 요거의 그래프를 x주반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낸 식.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한 걸로 식을 쓰게 되면은 얘가 0,0인데 p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p,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의 x-p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건 이해돼요? 네. 네. 자, 이게 그래프,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낸 식이 y는 fx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2를 대입하죠, x에다가. 네. 그럼 여기다도 2를 대입할 거고. 네. 그게 마이너스 16이란 얘기고. 네. 플러스로 바뀌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4p 플러스 4가 16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랑 2로 인수분해가 되죠? 네.
P가 6이고 P가 2잖아.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프에 꼭지점을 연결하래요. 얘가 꼭지점인 거잖아. 얘가 지금 6,0인 거고. 얘가 2,0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4잖아. 네. 길이가 선분이 길이니까요. 네. 600이 하라는 얘기죠. 4죠.